질투 참 누구나 느껴봤을 법한 아주 강력하고 보편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남자와 여자가 이 질투라는 감정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경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 과학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나라면 과연 어떤 상황이 더 화나고 더 마음이 아플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바로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재밌는 게 수많은 연구 결과가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한 곳을 가리키거든요. 남성은 파트너의 성적 외도에, 그리고 여성은 정서적 외도에 훨씬 더 큰 고통과 분노를 느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가 아니라 아주 멀리 우리 인류의 진화적 과거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는요. 결국 인류의 생존 전략이랑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이 모든 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학 원리가 하나 있어요. 이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바로 비대칭적 번식 비용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자손을 남기는 데 드는 어떤 생물학적인 최소 비용이 남자랑 여자랑 완전히 극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이 비용 차이가 남성과 여성의 생존 전략을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번식 비용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봤을 때 최대한 많은 파트너를 만나서 자손을 많이 퍼뜨리는 게 유리한 전략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성은 정반대예요. 임신, 출산, 또 아이를 키우는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자원도 주고 보호도 해줄 그런 헌신적인 파트너를 정말 신중하게 골라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남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가 딱 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각기 다른 생존 전략이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이 질투라는 감정의 스위치를 아예 다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뇌에 각인된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그러니까 남성의 입장에선 파트너의 성적 외도는 와, 이거 평생 내 유전자도 아닌 다른 남자 아이를 위해서 내 모든 걸 쏟아부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진화적으로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거예요. 반면에 여성의 입장에서 파트너가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주고 정서적으로 깊어진다는 건 이러다 나와 내 아이에게 와야 할 자원과 보호가 다 저쪽으로 가버리는 거 아냐 하는 생존에 직결되는 아주 치명적인 신호였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우리 DNA에 새겨진 본능일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살면서 사회적으로 배우게 된 걸까? 이건 뭐 과학계의 아주 오래된 논쟁거리죠. 본능이다, 즉 천성이다 라고 주장하는 쪽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요. 바로 이 패턴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 같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뭐 문화나 인종, 사는 환경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똑같은 남녀 차이가 발견된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진화 심리학 쪽에서는 이건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 모두에게 내장된 프로그램이야 라고 보는 거고요. 반대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아니야, 그건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사회가 남자다움, 여자다움 같은 역할을 정해놓고 그걸 배우면서 생긴 결과일 뿐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죠. 물론 사회나 문화적 요인이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영향을 주죠. 근데 진짜 핵심은요. 이걸 물어보는 방식을 막 바꿔보고 다른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봐도 남자는 성적 배신에, 여자는 정서적 배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이 근본적인 패턴만큼은 변하지 않고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진화론적 설명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부터는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질투라는 강력한 감정은 단순히 그냥 마음이 좀 아프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 정말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안에 깊숙이 박혀있는 이 질투라는 원시적인 본능이 통제되지 않으면 때로는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가장 끔찍한 비극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파트너를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행동으로 시작해요. 그러다 이게 스토킹이나 괴롭힘으로 번질 수도 있고 정말 안타깝게도 가정폭력이나 심지어는 살인 같은 극단적인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과학적인 설명을 이야기하는 게 원래 본능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하면서 폭력적인 행동에 면죄부를 주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정반대죠. 우리 안에 이런 무의식적인 충동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똑바로 알아야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서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방을 위한 도구인 셈이죠. 좋아요. 그럼 이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좀 건설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이 선사시대부터 내려온 감정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다룰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바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게 내 안에 저 깊은 곳에 프로그래밍된 원시적인 본능이구나 라는 걸 딱 알아차리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이성적인 마음과 저 원시적인 본능 사이에 다리를 놓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걸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3단계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질투심이 확 올라올 때 나 왜 이래? 하고 자책하지 말고 그냥 내가 지금 질투를 느끼는구나 하고 그 감정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잠깐, 이게 지금 진짜 현실적인 위협 때문에 드는 감정이야? 아니면 그냥 내 안에 그 오랜 두려움이 스위치를 켠 걸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차분하게 대화로 푸는 이성적인 대응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화적인 과거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그 선택은 우리 자신의 몫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우리의 뇌가 아직 업데이트 안 된 아주 오래된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돌아가고 있다면 이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 맞춰서 어떤 기능은 업데이트하고 또 어떤 기능은 그냥 둬야 할까요? 그 기준은 뭘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닐까요?